73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정리할 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종수 할아버지에게 73세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옆집에 이사온 48배 이혼녀 김미선 씨.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5년. 세상은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철없이 왜 저러나? 저 여자 뭘 노리고 저러는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3세 할아버지가 세상의 편견을 넘어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종수 할아버지는 1951년생. 한국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태어나 가난과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시대를 살아온 분입니다. 20살에 공장에 취직했고 24살에 중매로 만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성실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삶.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가 생각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할아버지 앞에는 텅 빈 집만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고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외로웠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점심 끼니를 대충 때우고 저녁이 되면 또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할아버지는 매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어느 봄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 4월. 3년 동안 비어있던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김미선 씨, 48.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눈 건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나르는 미선 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어요. 미선 씨는 밝게 웃으며 거절했지만 할아버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눈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미선 씨의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73세의 늙은 남자. 미선 씨에게는 아버지 뻘도 넘는 나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철없는 늙은이 같으니.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자꾸만 옆집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침에 미선 씨가 출근하는 소리, 저녁에 돌아오는 발소리, 주말에 빨래를 넣는 모습.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하루의 작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면도를 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빗었습니다. 구겨진 셔츠 대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미선 씨와 복도에서 마주칠까 봐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인가?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알면 창피해할 텐데. 할아버지는 매일 밤 자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아침 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할아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6월 어느 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산 하나를 더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선 씨가 우산 없이 출근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미선 씨를 발견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출근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할아버지가 우산을 건넸습니다. 미선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떡하시려고요? 괜찮아요. 저는 천천히 걸어갈게요. 미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꼭 돌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 앞에 앉아 미선 씨를 기다렸습니다. 7시, 8시, 9시. 미선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 씨가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미선 씨의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빌려준 그 우산을. 할아버지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할아버지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73세 노인이 25살이나 어린 여자에게 이런 감정을 가진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슬픈 건지 외로운 건지 분한 건지 그저 눈물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남이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새벽 2시였나? 그랬는데 아들아, 아빠가 이상해진 것 같다. 갑자기 왜요, 아버지? 아니다, 잘 자거라. 그렇게 끊으셨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음날 집에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많이 수척해져 계셨어요. 제가 물었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늙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만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와 마주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선 씨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우산 돌려드리려고 왔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문을 조금만 열고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두고 가세요. 미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며칠째 못 뵙길래 걱정했어요.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종종 할아버지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갔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끼니 걸으실까 봐요. 작은 메모와 함께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옆집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달려가 보니 미선 씨가 수도꼭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는 재빨리 메인 밸브를 잠갔습니다. 40년 공장 생활로 익힌 손재주였습니다. 30분 후 수도는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기사님 부르려면 돈도 들고. 미선 씨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녁 대접할게요. 집에서 먹어요. 처음으로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긴장해서 젓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미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편하게 드세요. 우리 이웃 아니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외로웠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여기로 이사 왔는데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이혼녀, 중년 여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이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가 보고 싶더라고요. 7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가기엔 병원이 너무 멀었고 자식들은 모두 바빴습니다. 할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선 씨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 병원에. 검진 받으러. 저도 휴무예요. 같이 가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 버스 안에서 미선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처럼 생각했죠. 이혼하고 나니까 마음은 편한데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근데 할아버지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왔을 때 미선 씨는 할아버지를 위해 물을 사왔습니다. 힘드셨죠? 좀 쉬었다 가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도 아니다. 이건 진짜 마음이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저녁 산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 씨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 중매로 결혼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요즘은 이상해. 누군가 생각나면 가슴이 뛰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 미선 씨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랑 아닐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반대하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결심은 했지만 73세 할아버지에게 데이트는 너무 낯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어디로 가자고 해야 할까? 옷은 뭘 입어야 할까? 할아버지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할아버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미선 씨. 네, 할아버지. 시간 있으면 영화라도 볼까요? 미선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관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키오스크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미선 씨가 웃으며 다가와 빠르게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미선 씨는 할아버지를 창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할아버지는 영화보다 옆에 앉은 미선 씨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팔걸이를 두고 손이 닿을 듯 말 듯.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미선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영화가 끝날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차남이 말합니다.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 옷도 새로 사시고.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집에 찾아갔죠. 근데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늘 무표정하셨거든요. 아버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버지는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삶이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미선 씨를 근처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좋은 옷을 입고 면도도 깨끗하게 하고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옆 테이블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저러는 거 봐. 딸 뻔한 여자를 데리고. 할아버지는 귀가 빨개졌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가 테이블 너머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우리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과 밥 먹는 거잖아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미선 씨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결국 저녁 식사 후 할아버지는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들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요즘 옆집에 사는 분이랑 자주 만나고 있다.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좋은 사람이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남이 말합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동생이랑 눈빛을 교환했죠. 우리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신 거 맞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관계세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연인이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아들들은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아직은 잃은 건가? 할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선 씨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은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이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들이 예전에 가르쳐준 대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눌러가며 미선 씨, 내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미선 씨는 오랜 친구 정아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털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선 씨의 친구 정아가 말합니다. 미선이가 전화했을 때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73세 할아버지와 사귀고 있다는 제시도 유괴소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말렸죠. 미선아, 정신 차려. 그분은 너보다 25살이나 많아. 몇 년 후에는 간병해야 할 수도 있어. 근데 미선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 이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 기분이야. 그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 나이도 이혼 경력도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어요. 미선이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할아버지도 고민 끝에 오랜 친구박 영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박 영감이 회상합니다. 종수가 내게 말했을 때 나는 한참을 웃었어. 이 친구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하나? 근데 종수 표정이 진지하더라고. 형님, 나 진심이야. 이 나이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어. 나는 그때 부러웠어. 나도 아내 먼저 보냈지만 다시 사랑할 용기는 없었거든.
종수한테 말했지. 야, 내 인생이다. 네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뭐라 하든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그랬더니 종수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 할아버지의 차남은 직접 미선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형과는 달리 아버지 편을 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남이 말합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요. 미선 씨, 시간 되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미선 씨가 되게 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우리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세요?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할아버지는 제게 특별한 분이에요. 전 결혼 생활 내내 무시당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컥했어요. 미선 씨, 우리 아버지 나이가 많으세요.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올 거예요. 미선 씨가 대답하셨어요. 알아요. 근데 그게 두렵지 않아요.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해요. 할아버지도 저도요. 하지만 장남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장남이 말합니다. 동생이 아버지 편을 들더라고요. 형, 아버지 행복해 보이잖아. 우리가 뭐라 할 권리가 있어? 저는 화가 났어요. 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버지가 늙은이가 철없다고 손가락질 당하시는 거. 동생이 말했어요. 형, 그게 형 자존심 문제 아니야?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 아니라 형이 부끄러운 거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응원했고 어떤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이 말합니다. 처음엔 저도 이상하게 봤어요. 저 나이에 저러면 쓰나. 근데 어느 날 두 분이 같이 장 보러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미선 씨 좋아하는 과일을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달다며? 미선 씨 좋아하는 거지? 그렇게 물으시면서 하나하나 골라 담으시는데 그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렇게 서로를 아끼는데. 주변의 반응이 어떻든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조력자들은 두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선 씨를 공원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나는 평생을 의무감으로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들 눈치 보며. 근데 미선 씨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미안해요. 길지 않은 시간밖에 함께 못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 늙은이에게도 마지막으로 사랑할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미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는 평생 사랑받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저랑 함께 해주실래요? 그날 두 사람은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73세와 48세. 세상이 뭐라 하든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할아버지는 다시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이번엔 미선 씨와 함께였습니다. 장남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미선 씨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불편했죠. 근데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표정도 밝으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미선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빠들, 제가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할게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차남이 말합니다. 형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미선 씨,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미선 씨가 우셨어요. 아버지도 우셨고 저희도 울고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부터 미선 씨는 할아버지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미선 씨를 새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동반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함께 식사하고 매일 함께 산책합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아내와의 결혼은 의무였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의무였고, 일하는 것도 의무였어요. 근데 미선 씨와는 다 달라요. 아침에 눈 뜨면 만나고 싶고, 같이 밥 먹으면 맛있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나이가 많아서 후회도 돼요. 왜 진작 이런 사랑을 몰랐을까 하는. 하지만 늦게라도 알게 돼서 지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서 전 감사해요. 미선 씨가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처음으로 나 자체로 존재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그냥 김미선으로 사는 거요.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요. 언젠가는 이별이 올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게 두렵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하니까요. 사랑의 나이는 없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동네 사람들도 두 사람을 응원합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할아버지와 미선 씨를 보며 사람들은 미소 짓습니다. 저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도 멋지네. 할아버지의 친구 박영감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종수야, 너 때문에 나도 용기가 생겼어. 나도 한번 살아볼까?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형님,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배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키오스크도 배우고, 젊은 세대의 언어도 배웁니다. 미선 씨와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미선 씨는 할아버지에게 인생의 여유를 배웁니다. 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이제 미선 씨를 좋아합니다. 할머니는 아니지만 미선 이모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아이들은 편견이 없습니다. 그저 할아버지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집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종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늦은 나이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규칙을 배웁니다. 나이에 맞게 행동해라. 남들이 뭐라 할지 생각해라. 내 위치를 알아라. 이런 말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조용히 살아야지. 젊은 사람들 구경이나 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모든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자식들의 반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자책의 목소리. 할아버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았습니다. 행복해질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언제부터 나이를 핑계 삼기 시작했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야? 나이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남들에게 보여줄 것도 없으니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나이. 그것이 바로 황혼기가 아닐까요? 할아버지와 미선 씨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계산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고 그저 서로가 좋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 앞에서 결국 모든 편견은 무너졌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장남도, 의심했던 친구도, 수군거렸던 이웃들도 결국 두 사람의 진심을 인정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눈빛으로, 행동으로, 존재로 증명되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당신의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욱 진실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는 73세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살아있느냐입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나는 73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이것은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니어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20대도 40대도 60대도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진짜 행복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용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할아버지의 용기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의 마지막,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미선 씨가 처음 만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텃밭을 함께 가꾸고 있습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내년 봄에도 함께 수확하자며 씨앗을 심습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할아버지는 미선 씨에게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줍니다. 미선 씨는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정말로 숫자일 뿐이에요. 미선 씨가 말합니다. 저는 이혼 후에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48, 늙어가는 여자. 근데 할아버지를 만나고 깨달았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정말로 나이를 묻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와 미선 씨는 오늘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나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대도, 80대도, 심지어 90대도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 새로운 도전, 다시 찾은 행복.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도전, 당신의 행복한 순간. 모든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시니어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도 용기 내세요. 감사합니다.